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와, 이거 눈이 너무 와가지고 여기 지금 강원도인데 오늘은 좀 봐주세요. 눈이 이렇게 와서 도저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차는 차는 GLE 300D입니다. 포매틱이고, 이전에 제가 GLE 450은 2019년형도 보여드렸었고 2020년형도 보여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상품성 개선됐었던 것, 연식 변경 모델 내놓으면서 상품성 개선한 것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완전히 파워트레인이 다른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의 9단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외관은 사실 다른 게 없어갖고 컬러는 제가 캡션으로 남겨드리겠고요. 라이트가 꺼졌네요. 라이트가 지금 시동이 제가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꼭 구독 좀 해주시고. 아무튼 GLE 300D 확실히 지금 시동을 거니까 바깥에서 이런 디젤차 소리가 나죠.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은 좀 떨리는 게 있죠. 그래도 바깥에서는 이렇게 들리지만 안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참 흡참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 휠도 450과 다르게 지금 19인치가 들어갔습니다. 2550R19 앞뒤 공통이고, 생김새는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건 AMG 라인이 들어가서 그릴이 한 줄이었고, 요 가로지르는 바가 얘는 두 줄이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요. 헤드램프에는 얘도 지금 얘 어디 써있지? 멀티빔 여기 써있군요. LED 하이 퍼포먼스 라고 써있는 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인연비는 10.7입니다. 복합연비가 도심 10.1, 고속도로 11.5. 고속도로 11.5, 도심 10.1, 복합 10.7. 뒤에는 안개등이 이렇게 한쪽에 들어오는 거 똑같고, 이 눈이 쌓여가지고 GLE 300D라고 써있죠. 멋지네. 그렇습니다. 머플러는 지금 이건 가짜고요. 이것도 가짜고요. 요 밑으로 왼쪽 밑에 두 가닥이 빠져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E 300D 포매틱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지금 달라진 게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되겠죠. 이전에 450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가장 엔트리 모델인데도 포존 에어컨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 별도로 조절할 수도 있고 바람도 조절할 수 있고요. 열선은 여기에 있죠. 열선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있고요. 핸드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일렉트로닉 액티브 바디 컨트롤 EABC 집어넣을 수 없고요. 오프로드 패키지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장치는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2020년형까지는 그 기능이 안 들어갔고, 네, 이제 GLE 300D 포매틱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소프트 클로징은 없어요. 도어에 시동을 걸어보면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입니다. 등록 후 사용하여. 확실히 450과는 다르게 정차 시에는 이런 디젤 엔진 소음이 들어오는 게 좀 있죠. 하지만 그거 말고는 조용합니다. 근데 진동은 운전대라든지 페달, 시트통에서 들어오는 거 없어요. 엔진룸에서 지금 들어오는 엔진룸 소음만 좀 있고, 이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은 251마력 최고 출력을 내고 최대 토크가 51kgm 정도 됩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펀치, 소위 말하는 그 펀치가 꽤 좋아서 전혀 뭐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물론 그 450과 비교를 할 적에는 가솔린 엔진만이 갖는 그런 미끈하면서도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풍족하게 나가는 느낌과는 차이가 납니다만, 아무래도 디젤이다 보니까 토크가 높기도 하고, 초반에 얘가 1500인가부터 뿜어져 나오는데 낮은 RPM부터 높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건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연비가 효율성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지금 제가 122km 타면서 고속주행을 주로 했거든요. 그랬을 때 11.5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약 한 75% 남았는데 723km니까 얘가 기름 탱크가 80L였나? 그런 걸 감안할 때 효율성적인 부분에서는 450보다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얘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은 들어갔는데 노멀 상태에서는,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상태에서는 약간 그 물침대 같은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탑승자에 따라서는 좀 느끼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그거 이제 Q7 OOTFSI 에어 서스펜션을 보시고서는 댓글로 써주셨는데, 에어 서스펜션에 대해서 느끼하다는 일부 리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얘기였죠. 글로 써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느끼한 거 있어요. 그 느끼한 게 그러니까 노면에서 올라오는 걸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몸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차와 노면이 붙어 있는 게 어떻게 맞닿으면서 나가는지를 알려줄 텐데, 에어 서스펜션은 그거를 없애다시피 감추다시피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동차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마치 공중에 붕 떠서 가는 듯한 느낌, 완전히 바닥과 격리돼 가지고 분리돼 가지고 달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 그걸 이제 느끼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Q7 OOTFSI 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그룹의 에어 서스펜션 들어갔던 차들은 근데 그 느낌이 상당히 좀 걸러졌더라고요. 걸러졌다기보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것들은 잘 없애면서도 노면과의 그 연결된 느낌을 운전자에게는 어느 정도 전달을 해줘가지고 운전에 필요한 그런 정보죠.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종하는 그런 조종하는 느낌을 그래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GLE 300D는 얘는 300D 뿐만이 아니라 이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450도 마찬가지였지만 적어도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 느끼한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옛날 대형 세단, 뭐 소위 S클래스 같은 S클래스에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물침대 같은 느낌 있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지금까지도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GLE 300D 포매틱 2020년형 주행을 했는데 20년형은 21년형 대비 편의 장비가 많이 빠집니다. 21년형이 새로 추가되는 게 뭐가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장치,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전석 통풍 시트, 그리고 스마트폰 앱. 얘는 그 앱도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그게 케이블 연결했다고 여기에 구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앱을 뭘 따로 돈을 주고 샀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냥 기본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휠도 더 커지고요. 20인치로 휠도 더 커지고, 지금은 19인치죠 20년형 차주라면은 꽤 배 아플 편의 장비죠. 근데 여전히 이 ABC라든지 오프로드 패키지는 선택할 수 없고요. 가격이 근데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런 차이가 꽤 납니다. 이전 450 때도 범했었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우를 300D에서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했네요. 실수라기보다는 많이 좀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부분이죠. 21년형과 20년형을 비교를 하자면 그 부분을 차치하고 어디까지나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오늘 시승기는 그걸 빼고서 봐주시면 되겠어요. GLE 300D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은 450보다 많이 낮습니다만 디젤차 특유의 소위 말하는 펀치력, 좀 세게 튀어나가는 느낌 때문에 차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얘가 총 중량이 지금 2.5톤 정도 되는데요. 2.5톤이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은 필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율성이 되게 좋아서 지금은 제가 167km 주행을 했는데 11.6이 나왔거든요. 평균 연비가. 근데 얘는 충분히 기름 탱크 가득 채우면 1000km 갈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좋아서 이 부분은 뭐 그 3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 가질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꽤 9,200만 원에 이 사이즈의 벤츠 SUV를 살 수 있다는 거니까 살 사람은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21년형은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지금 디젤보다 SUV에서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선호하는 게 급속도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서 22마력을 더해줘요. 그래서 그것 역시 효율성 뿐만 아니라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특히나 이건 디젤 차에서 가솔린보다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초반 출발할 적에 그런 싱글 터보는 터보레그가 좀 더 느껴지잖아요. 그 부분을 상쇄하는 게 있습니다. 일부 흡차함은 지금 들으시다시피 주행간에는 들어오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멈춰 있을 경우에는 바깥에서 좀 전에 막 눈발 맞으면서도 잠깐 들으셨겠지만 분명히 들리는 게 있어서 디젤차라는 것은 대번에 드러나고요. 제동력은 한 박자 살짝 유격 있고 나서 이제 제동력이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팍 솟는 브레이크 제동력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제동력이라서 조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상하기 편합니다. 예측하기 쉬운 제동력 모습이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건 여전히 있는데 스포트로 두는 게 오히려 이런 벤츠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그런 물침대 같은 약간은 물침대 같은 물렁물렁함이 꽤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면서도 편안한 쪽으로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은 사운드가 그래도 제법 좋네요. 4기통 엔진인데도 이렇게 치고 나갈 때 힘도 좋고 힘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힘과 사운드가 일치하면은 그게 운전자 입장에선 더 아주 다이내믹하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속으로 순항할 때 항속 주행할 적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고속 안정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전에 450 탔을 때도 느꼈었던 부분인데 300D에서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다만 이제 바람 소리는 그냥 썬루프 쪽에서 좀 들어오는 건 있는데 이게 지금 소폭 있습니다. 풍절음도 이 정도면 근데 꽤 잘 다스려져 있네요. 지금 얘는 홑겸율이긴 해요. 디젤이니까 아무래도 좀 흡차함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엔진룸 이 격벽 쪽에서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리고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이게 지금 20인치가 되면 이거보다 소리 더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모양새는 20인치가 더 좋긴 하겠으나 19인치가 저는 연비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이런 소음도 그렇고 더 좋겠는데요. 좋을 것 같은데요. 벤츠는 그리고 이 LED로 전부 다 바꿨는데도 약간은 그 클래식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색깔을 그 하얀 불빛을 안 쓰는 게 저는 좋아요. 이렇다고 밝기가 어두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좀 감성적으로 그런 하얀 LED보다 이런 노란 노리끼리한 LED가 좀 따뜻함까지 전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GLE 300D 2열 시승기고요. 이전에 450 때 한번 보여드렸었죠. GLE 시승기는 2열 시승기는 이전에 보여드렸었던 건 그건 EABC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꽤 그래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디젤이어도 정숙성은 앞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용한 편이고요 지금.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은 탑승자에 따라서는 살짝 좀 느끼하다고 내지는 좀 멀미 나는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로 두고 달리는 것보다 스포트로 뒀을 때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탑승자도 덜 느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통로물 쪽은 괜찮은데 저속으로 넘어갈 때? 나 확 넘었는데? 그래? 잘 못 봤었어. 지금 드라이버 모드를 바꿔볼게요. 좀 더 얘기해야겠다. 오씨,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또 뜯어지네.
아이고 아이고. 아 저기 아빠 웃기다. 저기 열린 거. 그러게 깜짝 놀랐네. 이거 왜 갑자기 훅가닥 이렇게 그냥 뜯어져가지고 이건 뭐 2차만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 그 차가 거기도 아픈 거 아니야? 여기도 아픈 것 같아. 부셔지냐? 이게 뭐야? 이게 보니까 나또 우두이 작다네. 그리고 GLE 300D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형에서는 누가 고양이 여러 가지 편의 장비가 정말 웃기네. 진짜 죽겠어. 웃겨 죽겠어. 이거 벤츠는 싫어할 건데 여러 가지 편의 장비가 더해지잖아요. 그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차로 유지 보조 장치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운전자 통풍 시트, 20인치 휠, 스마트폰 패키지 그런 것도 들어가는데 그래도 차양막은 안 들어가거든요. 얘가 지금 450에도 이 차양막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쓰는 건데 자석이긴 합니다만 이게 그리고 요즘 차들은 자석이 안 붙어요. 여기가 이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놓은 것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를 이 부분을 쇠를 안 써가지고 붙질 않아요. 그래서 이 루프레일 쪽 여기다 붙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아주 막히죠.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석션 이용한 그 뭐라 그래 접착식 차양막을 쓰면은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만 1억 원짜리 SUV면은 그 부분도 갖췄으면 싶은 부분이에요. 이건 뭐 바로 얼마 전에 Q7 OOTFSI 걔도 마찬가지였었죠. 네. 도로 이음매, 다리 이음매를 지날 때도 승차감은 실내로 전해지는 거는 상당히 잘 걸러졌습니다. 네,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바꿨는데 스포트에서 확실히 아 저거 열린 거 엄청 웃기다. 엄청 웃겨. 얘는 스포츠 모드에서 확실히 차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이게 빠드득. 그러니까 이 차는 GLE 벤츠 GLE 해봐. 어디 가고? 왼쪽? 왼쪽 맞아. 여기 사이? 직진. 직진이 직진. 이런트 때문에 지금 약간 정신이. GTL이라고 라. 그래. 지금 이제 고속도로를 올라왔는데 이 차는 스포트로 뒀을 적에 2열 승차감도 더 낫네요. 에어 서스펜션이 단단하게 그 감쇄력을 조절해 주면서 좌우 아래 위 움직임, 특히 아래에 이런 바운싱 같은 게 현저히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네, GLE 300D의 2열 시승기를 정리를 해보면 아쉬운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차양막 없는 거,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은 탑승자에 따라서는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울렁거리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근데 아까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이 에어 서스펜션이 완전히 하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충격 진동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아빠도 열어봐. 좀 이따 이렇게 탑승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질적으로 뭔가 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붙어 있는 건 맞는데 그런 좀 분리된 듯한 느낌 때문에 울렁거릴 수 있겠고 정숙성적인 부분은 달릴 적에는 괜찮은데 이 썬루프에서 그래도 들어오는 소리가 좀 있고요. 공룡이야 부릉. 디젤 엔진의 그런 공룡은 디젤 엔진의 깜찍이래요. 디젤 엔진의 그 진동은 똥뚜아.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되는 건 아쉽고요. 얘가 7인승도 나오잖아요. 3열에 앉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뒤쪽에서 뒷바람 들이닥치는 소리가 그래도 약간 있거든요. 이게 3열에 앉으면 더 좀 발생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7인승 SUV는 보통 그랬던 터라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GLE 300D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얼른 X5 452 시승기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